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하게 된 최현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디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오넷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 제가 웹3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하거나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넷을 얘기하기 전에 디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활성화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요. 그 디핀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개인이 물리적 장치를 제공하거나 또는 디지털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토큰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디핀의 특징으로는 분사나 그리고 보상 시스템, 투명성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분산화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 자원을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이제 중앙 집중형 관리의 문제를 좀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 시스템의 경우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서 그 유휴 자원 공급자, 그 네트워크 기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공급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모든 운영과 거래가 온체인상에서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BPN의 이점을 보자면 수평적 확장성은 그 네트워크는 이제 각자 공급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이제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고 또한 DP는 그 이제 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관리 역할을 분산하여서 이제 탄력성 있고 분산화된 커뮤니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급 비용, 경제성 및 투명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제 공정한 가격 책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DP는 중앙 집중화된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 AWS와 비교했을 때 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막대한 투자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거에 반해서 이제 디핀의 경우 비용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좀 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핀 내에서 리소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제한하는 참여가 가능하여 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 과제로는 그 사용자 유입과 수익에 영향이 있는데요. 그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디핀 프로젝트가 충분한 사용자를 유치를 꼭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초기에 신규 공급자 유치에 이제 마케팅 또는 뭐 에어드랍 같은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 복잡성은 이제 웹2 플랫폼과 비교하여 이제 디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 부족의 경우에는 그 DPN의 경우 높은 거래량을 처리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 확장성 문제를 좀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더 많은 사용자가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할수록 확장성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네트워크 혼잡은 거래 속도 둔화 그리고 거래 비용 이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의 불명확성이죠. 이제 DP는 아직 이제 명확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규제 준수 및 법률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불명확성은 이제 디핀 산업의 투자와 혁신에 좀
저의 이제 성장과 재택에 방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핀에 대한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파일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분산형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제 공급자가 그 여분의 스토리지 공간을 네트워크에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파일코인을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엔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아이오네카 좀 비슷한데 이제 아이오네카는 조금 다르게 이제 분산형 그래픽 처리 네트워크로서 3D 그래픽 생성이랑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작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형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서 주로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용자가 직접 핫스팟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을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기여한 만큼 이제 헬리움 토큰을 보상을 받고 이제 이 핫스팟들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고 IoT 기기들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이브 매퍼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분산형 지도 제작을 이제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도를 다 그 길거리에 있는 지도와 사진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 하이브 매퍼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이제 자신의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하이브 매퍼에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 공원더에 따른 보상을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오넷은 이제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오넷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까지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GPU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그 글로벌 AI 하드웨어 시장 규모가 약 24.3% 평균 성장률을 거듭하여 이제 2033년까지는 4,73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 이 수요에 따른 이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게 된다는 그런 이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막대한 수요와 그 AI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이 점점 더 발전하는 현 상황에 비해서 이제 그 AI의 하드웨어 시장이 그 수요를 받을 만큼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인기 있는 이제 컴퓨터 칩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이제 컴퓨팅 파워 대여에 대한 선택권도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비일비재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AI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개인들의 이 프로젝트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오넷은 네, 그 GPU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차세대 솔루션으로서 이제 GPU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서 이제 탈중앙화를 시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GPU를 아이오넷에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아이오 코인으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AWS 또는 구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일괄 수로 모델, 이제 데이터를 일괄로 처리를 해서 학습함으로써 이제 아키텍처와 가중치를 공유하여 병렬화하고, 그리고 병렬 훈련, 뭐 병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저렴한 비용과, 그리고 그 렌더는 아까 이제 3D 또는 이제 3D 그래픽 생성이나 디지털 콘텐츠 생성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오넷은 AI와 이제 머신러닝 그 모델 학습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이오넷의 이제 구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로서 이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아이오넷이 이제 그 GPU를 이제 모아서 그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제 처음 설계할 때 안전성과 보안성을 아주 중요시해서 이제 이를 위해서 토코노믹스 단계부터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가 개인이 이제 제공자가 되겠죠. 이제 GPU 유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워커 등록을 하면은 이제 노드를 개설하고, 그 담보로서 이제 100IO를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그 GPU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중단될 시에 이제 플랫폼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게 해서 이제 아이오넷이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좀 더 중요시하게끔 제공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고, 하지만 이 페널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O 홀더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노드들에 대해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리워드의 일정 부분이 노드 제공자에게 이제 돌아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 리워드가 커지고, 반대로 이제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고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노드에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제공자가 꾸준히 안정성과 보안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VPN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보안성을 해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네트워크 노드 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이 되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가 복구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이로 인해서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약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받는 타격보다 너무 페널티가 좀 적다 해서 페널티에 대한 그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그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서 이제 엔비디아 A100 또는 H100 모델 같은 하이엔드 GPU가 이제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아이오넷을 통해서 이 그 A100과 H100과 같은 이 하이엔드 GPU 리소스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규제도 꼭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